규정을 지키면 직원이 남고 따뜻함을 지키면 사람이 남는다. 우리 동네 김치찌개라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아침 같은 자리, 같은 메뉴를 주문하는 김말순 할머니.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카드가 승인 거절되자 민정은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죠. 오늘은 이벤트 하는 날이에요. 그 한마디가 CCTV에 찍혔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님에게 공짜 음식을 제공한 건 회사 손해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에게 김치찌개를 대접해준 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밥값보다 더 큰 것을 지켜낸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식당 우리 동네 김치찌개에 불이 켜졌습니다. 장민정은 오늘도 가장 먼저 출근해 냉장고 속 김치를 꺼내며 하루를 시작했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 사이로 민정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손질하고 육수를 내는 과정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민정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정성껏 준비해야지. 민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32살, 대학 졸업 후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며 들어온 이곳에서 어느덧 새해를 보냈네요. 처음엔 임시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 작은 식당이 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8시 정각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직장인들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고 학생들은 등교 전 급히 한 끼를 해결하고 갑니다. 그리고 민정이 가장 반기는 손님, 김말순 할머니가 항상 그 시간에 맞춰 들어오시죠. 할머니 오셨어요? 평소 자리에 앉으세요. 민정의 환한 미소에 말순 할머니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77살의 말순 할머니는 낡은 모지 코트와 목도리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비록 겉모습은 말수적고 차가워 보였지만 민정은 그 눈빛 속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 한 그릇이죠? 금방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쪽 구석진 자리에 늘 앉아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식사하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말순 할머니를 까다로운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항상 똑같은 메뉴만 주문하고 말도 거의 없으며 가끔은 돈을 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불평하는 손님도 있었거든요. 왜 저 할머니한테만 그렇게 친절해? 귀찮지 않아? 동료의 물음에 민정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 눈빛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그러셨나 봐요. 민정은 김치찌개 위에 팔을 곱게 썰어 올리고 숟가락을 정성스레 놓아 말순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감쌌어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말순 할머니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민정은 할머니가 오늘도 맛있게 드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런 일상이 매일같이 반복되며 식당의 아침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말순 할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바깥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고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민정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평소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눈이 많이 왔네요. 조심해서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정은 서둘러 뜨거운 김치찌개를 준비했어요. 오늘따라 할머니의 손이 더 떨리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뜨겁게 해드렸어요. 몸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민정의 친절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정은 그 미소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할머니는 늘 그랬듯이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9,800원입니다. 할머니. 말순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 카드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민정이 재빨리 받아들었어요. 카드를 단말기에 긁는 순간 빨간불이 깜빡이며 승인 거절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체면을 생각해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 3번 시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적이기 시작했지만 현금은 몇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줄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민정은 순간적으로 결심을 했어요.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벤트 하는 날이에요. 3번째 손님께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랍니다. 할머니가 오늘의 주인공이시네요. 민정의 환한 미소에 말순 할머니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듯 민정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한마디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천천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민정은 창문 너머로 눈길을 조심스레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민정도 몰랐던 행복감이 가슴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모르는 사이 식당 천장 구석에 달린 작은 CCTV가 그 모든 상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곧 예상치 못한 파도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민정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민정은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려다 관리자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이 과장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 과장은 언제나처럼 손에 메모장을 들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민정 씨,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민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정이 말순 할머니의 식사값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할머니께서 카드가 안 된다고 하셔서.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과장은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 규정을 모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손님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손해로 직결됩니다. 민정은 자신의 행동이 규정 위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할머니의 상처받은 표정만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돈으로 결제한 것이라서. 개인의 돈으로 결제했든 아니든 그것은 우리 식당의 매출 집계와 세금 보고에 혼란을 줍니다. 더구나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직원들도 따라할 수 있어요. 이 과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이 과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민정 앞에 내밀었어요. 유감스럽게도 회사에서는 이번 일을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부로 장민정 씨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정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해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일했던 자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과장님,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민정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이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회사의 결정입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시고 내일부터는 오지 마세요. 퇴직금과 관련된 서류는 인사팀에서 처리해 드릴 겁니다. 민정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작은 친절이 오늘의 해고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민정의 마음 한편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식사값 9,800원. 그것은 자신의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지켜낸 값이었으니까요. 민정은 그날 하루를 마지막으로 일하며 보냈습니다. 손님들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대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특히 말순 할머니가 오지 않은 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 시간에 오셨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민망해서 안 오신 걸까? 민정은 자신 때문에 할머니의 일상이 깨진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정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겼어요. 사물함을 비우고 앞치마를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작은 기념품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민정아, 정말 가는 거야? 이 과장이 너무했어. 내가 한 일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 동료들의 위로에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억울했지만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요. 민정은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그저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식당 앞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민정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리자 건너편 골목 입구에 말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민정이 부르자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할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민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민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서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잘났다고 밥맛이 좋아지진 않을 텐데. 말순 할머니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넣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 종이는 미국으로 날아갈 편지였습니다. 몇 해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쓴 편지였죠. 민정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해고된 것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말순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카드 결제에 문제가 있어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실지, 내일은 어떡하지? 민정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일자리를 잃었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는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민정의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지만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민정은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리 동네 김치찌개 식당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후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강우석은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거리를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후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그였죠. 여기가 맞겠지. 우석은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식당 이름을 확인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우석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석은 메뉴판을 보지 않고 물었어요. 김치찌개 주세요. 그리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우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에게 김치찌개를 대접해준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여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민정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며칠 전에 퇴사하셨어요. 우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식당이 바빠 보여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김치찌개를 먹는 동안 우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민정이라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식사를 마친 우석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휴대폰으로 몰래 우석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우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여성은 곧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유명한 CEO 강우석이 우리 동네 김치찌개에 왔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밥 사줬다고 해고된 직원 이야기를 물어보더라. 무슨 일이지?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행 직원 해고 논란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우석은 식당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 식당에 다녀왔는데 민정이라는 분이 퇴사하셨다고 해요. 혹시 그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것 있으세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 내 카드가 안 돼서 자기 돈으로 밥값 내줬어. 근데 잘렸대. 내 때문에.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우석은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그분을 찾아볼게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분을 알게 된 것 같네요. 통화를 마친 우석은 결심했습니다. 민정을 꼭 찾아서 어머니에게 보여준 친절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움이 필요한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우석은 차를 출발시키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넘게 성공만을 좇느라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온 자신에게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어머니의 편지가 자신을 고향으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민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우석은 장민정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식당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인근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민정이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편 민정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 게시판에 봉사활동 전단지를 붙이던 민정은 문득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장민정 씨, 맞죠? 민정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우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강우석이라고 합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아들이에요.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아들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어요. 민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할머니의 아들분이셨군요. 어머니께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잘 계십니다. 사실 민정 씨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우석은 가방에서 편지 한 장과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말순 할머니가 직접 쓴 것이었어요. 이건 어머니께서 제게 보내신 편지예요. 10년 만에 받은 편지였습니다. 우석은 편지를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글씨로 쓰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석아, 내가 떠난 후로 내 인생은 너무 적막했다. 하지만 요즘 내가 웃고 다니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니? 민정이라는 천사를 만났거든. 그 아이는 내가 밥값을 못 내도 웃으며 밥을 차려주는 아이야. 내가 어릴 적 내가 해주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한국에 온다면 꼭 만나봤으면 좋겠구나. 민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친절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되었다니 감동이었어요. 우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갔다가 민정 씨가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회사 규정을 어긴 제 잘못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어머니께서 김치찌개 먹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십니까? 우석의 말에 민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민정에게 건넸어요. 이건 창업 지원 서류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싶어요. 민정 씨가 원한다면 자신만의 식당을 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민정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석은 민정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다만 어머니의 웃음을 되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정의 시선 너머로 도서관 입구에 말순 할머니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민정과 우석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민정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강우석의 제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민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말순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에 민정은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도와주셔도 괜찮으신가요? 민정의 물음에 우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정 씨의 진심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건 투자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민정은 우석과 함께 작은 식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를 물색하고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특히 말순 할머니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어릴 적 먹던 김치찌개 맛이 그립구나. 돼지고기를 넣기 전에 소금에 살짝 재웠다가 쓰면 더 맛있어. 할머니의 비법을 듣고 민정은 레시피를 발전시켰습니다. 할머니가 맛을 보고 빙그레 웃을 때마다 민정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편 우리 동네 김치찌개 식당은 SNS에 퍼진 선행 직원 해고 논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 과장은 여러 번 해명을 시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 혹시 우리 식당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신 건 아니죠? 우연히 마주친 이 과장의 물음에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해고된 건 회사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잖아요. 민정의 대답에 이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민정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그때 너무 원칙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장민정 씨의 행동이 옳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민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원망의 마음은 없었어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장님도 힘내세요. 시간이 흘러 민정의 식당 오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식당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던 중 우석이 제안했어요. 말순이네 김치찌개는 어떨까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요. 그 제안에 말순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이름 같은 건 쓰지 마. 민정이가 주인공이잖아. 하지만 민정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시작점이 된 할머니의 이름을 딴 식당이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영광이죠. 말순이네 김치찌개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말순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석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지셨네요. 말순 할머니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민정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 기쁨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밝혔어요. 민정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치였어요. 오픈 당일, 말순이네 김치찌개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알려진 민정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어요. 작은 골목 안에 자리한 식당 앞에는 화분들이 가득했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리본들이 곳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으로 말순 할머니와 우석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차려입었고 우석은 축하 화환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네요. 축하합니다. 민정씨. 우석의 축하에 민정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순 할머니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안내했어요. 할머니, 이 자리는 항상 할머니만의 특별석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속에는 할머니의 옛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아들 우석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은 첫 번째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 말순 할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찌개 위에 팔을 곱게 썰어 올렸어요. 할머니, 드셔보세요. 할머니의 비법대로 만들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한 입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어요. 이거 정말 내 어머니가 끓이던 맛이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십 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을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우석도 맛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김치찌개는 처음이에요. 민정의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식당은 금세 푹적거렸어요. 그 중에는 이전 식당의 단골 손님들도 있었고 SNS를 통해 민정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식당 벽면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밥값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손글씨로 적힌 한 줄의 메시지.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은 민정이 가장 믿는 가치였습니다.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과장이었어요.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입구에 서 있다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장민정 씨, 축하드립니다. 식당이 정말 잘 됐네요. 민정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과장님.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이 과장은 민정의 따뜻한 대응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식당은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선행 직원 해고 논란이 너무 커져서 정말 미안합니다. 민정은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과장님도 회사 규칙에 따라 하신 일이잖아요. 괜찮아요. 이 과장이 자리에 앉자 민정은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도 이벤트 하는 날이에요.
이 과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해고했던 직원에게 이런 따뜻함을 받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말순 할머니와 우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정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며느리가 되어줄래? 말순 할머니의 뜬금없는 제안에 민정과 우석 모두 당황했습니다. 우석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민정도 쑥스러워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식당을 나섰고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민정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지도 모를 그 순간 민정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식당 문을 닫고 혼자 남은 민정은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해고되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 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밥값보다 더 큰 걸 지켰더니 정말 기적처럼 돌아왔네요. 민정의 속삭임과 함께 작은 식당의 불빛이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사람의 마음을 끓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기적으로 돌아옵니다.